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그 ADG 구성을 했었죠. 네, ADG 구성을 이렇게 11 서버, 그 다음에 12 서버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스탠바이는 129, 아니, 오라 19S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걸 스탠바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대 2 구성. 이게 ADG를 스탠바이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1대 N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DR 목적이라면은 사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그 ADG의 특징이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데이터 가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1G R2부터였나? 12C부터였나? 이게 그 액티브가 붙었죠. 액티브 데이터 가드.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 DB를 올리지를 못했었고 적용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 마운트 상태로 그냥 대기만 하고 있었던 건데 액티브가 붙으면서 리드 온리로 얘를 올릴 수가 있게 되었죠. 예, 그러면서 리드 온리로 오픈을 할 수 있으니까 DB를 얘를 그 조회 업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DML은 못하더라도. 그래서 조회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운영 쪽에 있는 부하들 중에 DML은 여기서 하고 조회 중에도 이제 뭐 큰 배치 작업이나 집계 작업이나 이런 큰 조회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얘로 이제 부하 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DML은 별로 없는데 많지가 않은데 데이터 들어오는 건 많지 않은데 조회는 어마무시하게 많다.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글로벌리하게 서비스 하는 데는 뭐 그런 데가 굉장히 많고 큰 사이트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죠. 조회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부하 분산 차원에서 이 ADG의 DR 부분, 스탠바이 부분에 조회하는 그 부하를 이쪽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 ADG를 쓰면은. 그래서 만약에 뭐 중앙 서버에서 DML을 해서 데이터를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고 뭐 부하분산 차원에서 여기는 뭐 서울 조회, 부산 조회, 뭐 여기 뭐 전라도 조회, 경상도 조회, 강원도 조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ADG 구성을 하면서 스탠바이를 여러 개 두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 N의 구성을 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ADG에서. 물론 꼭 ADG만 되는 건 아니고 그 CDC 툴 이제 오라클 골든 게이트나 뭐 쉐어플렉스나 뭐 그런 CDC 툴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DB를 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써서도 뭐 1대 N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은 CDC보다는 이 ADG가 빠르긴 합니다. 같은 이제 오라클이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CDC보다는 ADG가 빠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CDC는 얘를 그 얘도 리드로그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ADG나 CDC나 근데 얘는 그냥 리드로그를 그대로 보내가지고 반영을 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CDC 같은 경우는 그 리드로그에서 이제 변경분을 추출해가지고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요. 그 만든 걸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 파일을 다시 또 보내서 여기서 다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CDC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ADG가 CDC보다는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빠른 게 많이 빠릅니다. 뭐 2배 이상, 뭐 3배 이상, 뭐 그렇게 빠릅니다. 뭐 어쨌든 스탠바이를 여러 개 둘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처음에 보통 구성할 때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하나, 스탠바이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스탠바이를 그러면 추가로 더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 예, 그걸 한번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라 19였죠. 프라이머리는 스탠바이는 오라 19 SS였고 스탠바이 2를 이 서버 123 서버를 에다가 오라 19 S2라는 이름으로 스탠바이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 이게 지금 원래 프라이머리였고요. 그 다음에 121 서버, 그 다음에 122가 스탠바이였죠. 스탠바이, 여기 지금 DB 떠 있죠. 여기도 지금 DB 떠 있고, 이게 그 SID는 똑같아요. 오라 19, 얘도 오라 19. 근데 이제 DB 유니크 네임이 틀리죠. DB 유니크 네임이 얘는 오라 19S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서버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서버는 IP가 123이고 얘는 지금 보면은 오라운더바 S몬이 없죠. 이건 이제 그래프 나온 거고 이게 없잖아요. DB가 안 떠 있어요. DB는 안 떠 있는데 얘를 그 스탠바이를 만들려면은 DB는 안 떠 있어도 오라클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네, 여기 이제 똑같은 디렉토리인데 여기 오라클 홈에 제가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라클 설치는 쭉 해놨고요. 뭐 SQL 플러스 이런 건 다 됩니다. 근데 접속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아이들 인스턴스라고 나오죠. DB 접속은 안 됩니다. 하여튼 DB는 그러니까 DB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DG를 추가로 스탠바이를 추가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how config DGMGRL로 그 데이터 가드 브로커로 들어가서 이렇게 show configuration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지난번 그 ADG 구성 그 실습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제 이거 얘를 구성하는 이 두 개를 가지고 ADG 구성하는 그 영상이 있죠.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구성했었죠. 오라 19는 프라이머리 DB고 오라 19S는 피지컬 스탠바이 DB로 이렇게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때 스위치 오버 테스트도 했었고요. 페일오버 테스트도 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대1로 이렇게 ADG가 구성된 상황에서 얘를 하나 더 스탠바이를 더 추가해 가지고 1대2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하나 스탠바이는 두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절차는 일단은 이 프라이머리 DB에 있는 이거 프라이머리 DB에 있는 DB를 가지고 백업 받은 걸 가져와서 스탠바이 쪽에다가 리스토어 하고 아카이브 적용하고 하고 DB를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쭉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파라미터 파일 만들고 어, 백업 받는데 백업 받은 건 이미 이제 여기 그때 있으니까 그거는 재활용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백업 파일하고 뭐 파라미터 파일하고 패스워드 파일을 이 이제 새로운 서버로 옮기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QL에 관련된 세팅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걸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이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디렉토리 만들고 복원, 리스토어를 해야겠죠. 알멘 리스토어를 이제 백업본이랑 가져왔으니까 여기다가 DB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리스토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이제 데이터 가드 브로커에서 이제 몇 가지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뭐 add 해가지고 추가해주고 enable 해주면 뭐 두 줄이면 끝나네요.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스위치 오버 테스트도 이쪽으로 잘 넘어가는지
이게 아니죠. 이쪽 2로 잘 새로 만든 그 스탠바이로 잘 넘어가는지 그거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닛 파라미터부터. 이닛 파라미터 여기에 지금 이쪽에는 이게 이제 오라클 홈에 DBS 디렉토리에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init.o라 파일밖에 없는데 init sid.o라 파일이 없잖아요. 걔를 옮겨와야겠죠. 걔를 옮겨와 가지고 수정을 여기는 수정한 다음에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옮겨와서 수정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p 이건 백업 파일이고 init 파일 여기로 가서 얘를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쪽인데 여기에 오라클 홈의 DBS에 보면 지난번에 이건 이제 스탠바이 이쪽 1, 2번 이쪽 거 만들면서 만들었던 init 오라 파일이 있죠. 얘를 지금은 이제 얘는 그때 얘 만들면서 쓰려고 임시로 만들었던 거고 이쪽 프라이머리 DB는 지금 이제 SB 파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그때 얘 만들려고 있었던 건데 얘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scp 해가지고 얘를 오라클에 192 이거 저 호스트 네임에 적어놨으니까요. 그냥 호스트 네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123으로 123 서버로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고 어디로 보내냐면 위치가 오라클 홈 밑에 DBS로 보내야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거 빠졌네. 콜론이 빠졌네. 콜론이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겠죠. yes 눌러주고 패스워드 넣어주고 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왔죠. init 오라 19.오라 요걸 이제 vi로 열어가지고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뭘 편집해 주냐면 나머지는 편집해 줄 게 없어요. 저기 뭐 컨트롤 파일도 뭐 디렉토리 구조는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서버니까 또 SID도 안 바뀌잖아요. SID도 안 바뀌니까 다 DB 네임 이런 거 다 안 바뀌니까 그대로 가는 거고 DB 유니크 네임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S2로 오라 19 S2로 바꿔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같은 서버가 아니잖아요. 프라이머리하고 다른 서버니까 디렉토리 구조는 다 똑같이 갈 거거든요. 다 똑같이 가고 DB 유니크 네임은 달라야죠. 이걸 보고 이제 복제를 ADG 복제를 하는 거니까 다른 DB인 줄 알고 그래서 이것만 바꿔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물론 다른 서버니까 이제 데이터 파일 위치가 바뀌질 않잖아요.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더 추가적으로 뭐 DB 파일 네임 컨버트, 로그 파일 네임 컨버트 이런 걸 넣어주면 됩니다.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뭐 위치가 뭐 어떤 이름으로 바뀐다 뭐 그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바뀌니까 그냥 안 넣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DB 유니크 네임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그래서 init 파일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백업이죠. 백업이 있어야 되는데 백업은 이미 받아놓은 게 있죠. 그때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여기 홈 밑에 백업에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뭐시기 해가지고 이게 1.6기가로 이렇게 받아놓은 게 있네요. 1.6기가로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9월달이네요. 9월달인데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뭐 아카이브만 다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백업은 다시 받을 필요 없고 뭐 지우고 다시 받아도 됩니다. 다시 받아도 되는데 있는 거 그냥 재활용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아카이브만 더 추가적으로 그동안 생긴 아카이브만 더 백업을 받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백업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스탠바이 컨트롤 파일도
그저 그때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써도 되거든요. 뭐 최신 걸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뭐 구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되고. 아카이브가 혹시 만약에 뭐 중간에 삭제되거나 그랬으면은 이런 거 한번 돌려주라는 건데,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 뭐 델리트 익스파이어드,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아카이브 백업만, 요것만 그냥 SQL 플러스.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알맨에서 알맨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쭉 뭐 아카이브를 받죠. 받았네요. 아카이브. 그래서 오늘 지금 오늘이 10월 22일인데 아카이브 관련돼서 두 개의 파일이 생겼네요. 이건 옛날에 있던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통째로 다 옮기면 됩니다. 이쪽에도 이제 백업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홈 밑에 백업이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다가 옮기는 걸로 scp 해가지고 전체를 이 192.168.1.123의 홈 밑에 백업으로 옮겨라. 이렇게 해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백업을 옮기는 걸로. 네, 네, 다 복제가 됐고요. 이렇게 다 왔죠. 복제는 다 됐습니다. 저기 백업 파일 다 복사가 됐고, 백업 파일은 됐고, 그러면은 이니 파일도 왔고, 패스워드 파일을 복사를 해야겠죠. 패스워드 파일을 복사하는 걸로. 패스워드 파일은 오라클 홈 밑에 DBS 디렉토리에 있죠. 여기에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오라 pw 오라 19죠. 이걸 123으로 복사하는 걸로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OH-DBS 가보면 여기 왔죠. 오라 pw 오라 19 패스워드 파일도 왔고, 그러면 필요한 건 다 복사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스너하고 tnsname.ora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리스너에 보면 여기가 이제 오라클 홈 밑에 네트워크에 어드민 디렉토리가 네트워크의 어드민 디렉토리에 보면 여기에 listener.ora 파일이 있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래 여기다가 추가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걸 SID 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SID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뭐 이거 1, 2예 할 때도 이제 했었던 그건데, 얘도 이제 1, 2, 3도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이게 이제 그 DB가 안 떠 있어도 서비스를 기동시키는 거예요.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리스너 띄우면 이 서비스도 같이 기동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DB가 안 떠 있어도 DB를 데이터 브로커가 강제로 막 띄우고 또 뭐 내리고 다시 또 띄우고 막 그런 작업들을 데이터 가드 브로커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 그 어떤 이 서비스를 보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SID 리스너 요걸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 이름 오라 19 S2 DGMGRL 요걸 찾아가거든요. 이게 이제 DB 유니크 네임 플러스 언더바 DGMGRL로 된 글로벌 네임을 사용하는데, 요게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런 작업들을 데이터가 더 브로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걸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 코멘트들은 지우고
내가 보기 좋게 하느라고 쓴 거라.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lsnrctl 떠 있나? 안 떠 있네요. lsnrctl 스타트 해서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lsnrctl 스테이터스 해보면 아직 지금 DB는 지금 없잖아요. DB는 아직 리스토어를 안 했기 때문에 DB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렇게 뜨는 거죠. 오라19 S2의 DGMGRL이다 이렇게 뜨는 거죠. 서비스가 이렇게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TNS name.ora에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접속할 수 있는 TNS name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고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1, 2 것도 접속을 해야 되니까 걔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보고 해야겠네요. OH 이게 CD 네트워크에 VITNS name.ora에 얘도 그러니까 얘도 있어야겠죠. 여기다가 이걸 안 넣어놨네 내가. 왜 안 넣어놨지? 이렇게 해서 이제 ADG 멤버에 해당되는 모든 게 다 TNS 네임에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처음에 구성할 때는 이 프라이머리하고 지금 구성하는 추가하는 스탠바이에만 있으면 되지만 나중에 이제 뭐 데이터 가드에서 스위치 오버 해가지고 얘가 지금 프라이머리 얘가 스탠바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서 얘로 스탠바이로 뭐 그 스위치 오버 했다가 그럼 얘가 프라이머리가 되겠죠. 얘가 스탠바이 되고 그랬다가 여기서 다시 또 얘로 스위치 오버 하고 다시 또 여기서 일이 스탠바이 저기 스위치 오버 하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해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다 세 개를 다 등록을 해줘야 된다. 모든 TNS 네임에다가 여기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다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등록해버리고 얘도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도 세 개 다 등록해버리고 그리고 프라이머리도 보면은 네트워크에 어드민 디렉토리 가가지고 TNS 네임 지금 두 개만 등록되어 있는데 얘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세 개를 다 등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바이 쪽에서 해야 될 작업이 이제 백업 받은 거 백업 복사해 왔잖아요. 여기 저기 이쪽에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DB를 만들어야겠죠. DB를 만드는 작업을 리스토어하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딧 파일 테스트에 해당되는 이 디렉토리는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없으면 에러 나니까 그리고 이 패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어도 좀 만들어 주고 이것도 만들어 주고 그것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 노 마운트 상태로 DB는 띄워놓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리스토어 하는 거죠. DB를 알맨에서 그래서 SQL 플러스 sys DBA 한 다음에 스타트업 노우 마운트까지 올려놓고 노우 마운트까지 올려놓고 DB가 노우 마운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맨 타겟 슬래시가 아니라 이게 아니죠. 옥실러리로 들어가야지 이거. 타겟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옥실러리 하고 이걸로 들어가야죠. 알맨 옥실러리에 이걸로 들어가서 이제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복제본 DB를 만드는 거예요.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하는데 원래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ADG 구성할 때는
첫 번째 방법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백업본을 가지고 하는 거, 백업 로케이션 해가지고 백업본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했죠. 운영에서 그냥 이 백업본 없이 운영에서 직접 읽어서 어, 스탠바이 복제본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 예, 그거는 제가 영상을 아직은 안 올렸는데, 예, 뭐 간단합니다. 그것도 듀플리케이트 타겟 한 다음에 이게 타겟 데이터 비싼 다음에 뭐 액티브 스탠바이 뭐 이렇게 들어가요. 커맨드가. 그것만 하면은 바로 그냥 백업본에서 읽어오지 않고 운영 DB에서 바로 읽어오는, 그래서 복제하는,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근데 그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쓸 것 같긴 해. 이게 더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 복제해서 듀플리케이트 하면, 클로닝을 하면 그동안 이제 운영 쪽에 디스크아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운영에 좀 부하를 주겠죠.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백업본을 이용하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좋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백업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백업은 원래 항상 받잖아요. 예, 그 백업본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니까 이게 좋긴 합니다. 어쨌든 뭐 런 해가지고 듀플리케이트 타겟해서 이렇게 해서 복구를 이렇게 해보면, 홈 밑에 백업에 지금 아까 파일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백업 파일하고 아카이브를 읽어가지고 얘가 쭉 복구를 합니다. 네, 끝났네요. 네, 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해줘야겠죠. DB를 이제 마운트 복구하면서 마운트까지는 올라왔을 거예요. 노 마운트였었죠 아까. 마운트까지는 올라왔을 거고, 여기 가서 할까? 네, 여기서 오픈 이렇게 하면 되죠. 오픈. 네, 오픈 됐죠. 네, 오픈 됐습니다. 그래서 DB는 오픈 됐고, 그러고 이제 지금은 오픈하면서 이게 그 아까 P 파일, 파라미터 파일 init 오라 19점 오라 파일, 그걸 읽어가지고 오라클 홈 밑에 DBS 디렉토리에 있는 그걸 읽어가지고 지금 이를 DB가 지금 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뜬 건데, 이걸 이제 파라미터를 데이터 가드 브로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얘가 막 DB 파라미터들을 막 바꾸고 막 그런 작업들을 얘가 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 ADG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탠바이 DB 쪽에 DB 파라미터를 바꿔줘요. 프라이머리도 바꿔주고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온라인 상태에서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P 파일을 지금 계속 쓰고 있으면은 그걸 못 바꾸잖아요, 얘가.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SB 파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게 create sp 파일 from p 파일 하면 p 파일을 읽어가지고 sp 파일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라클 홈 밑에 dbs에 만들어지죠. 여기에 가보면 이게 만들어졌죠. sp 파일 요게 만들어졌죠. 아까는 이거 했었고 가지고 이제 sp 파일을 만들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db를 띄워야지 이제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것은 db를 내렸다 올리면 됩니다. 셧다운 이미디어트 하고, DB를 이제 올라올 때 얘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sp 파일을 지정하지 않아도 이거하고 init 파일하고 두 개 같이 있으면 얘를 잡고 올라옵니다. 다시 스타트업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show 파라미터 sp 파일 해보면 이렇게 이제 sp 파일을 써서 올라왔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sp 파일을 잘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가드 브로커에서 이제 얘를 등록해 주는 거예요. 이제 스탠바이로 등록을 해주는 작업이 이제 그 전에 이거 데이터 가드 브로커
이거 띄우는 거, 이거 스타트, 요거 한번 해주고, 참, 요거 한번 이렇게 데이터 DB 브로커 스타트 추루 이거 한번 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잠깐 DB를 한번 보면, 이 상태에서도 피지컬 스탠바이로 지금 이렇게 다 나오네요. 리돈이고 피지컬 스탠바이. 근데 완전하지 않은 상태고, 이게 데이터 가드 브로커에서 이걸 해주면서 관련된 파라미터들, 로그 아카이브 컨피그나 로그 아카이브 테스트 1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머리에서 한번 여기서 하시죠. dgmgrl sys의 오라클 1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지금은 show configuration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프라이머리가 오라19가 있고 스탠바이로는 오라19S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탠바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스탠바이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add 데이터베이스하고 오라19S2 그리고 커넥트 아이덴티파이는 이거다. 이렇게 오라19S2다. 이걸 해주면 됩니다. 이걸 해주고 요걸 해서 DB 등록을 해주는 거고요. 이 추가된 얘를 추가하고 에디트 됐네요. 그 다음에 enable database 요걸 해줍니다. 요걸 해주면 요걸 해줬네요. 요걸 해주면 이제 관련된 파라미터를 쭉 세팅을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show 파라미터 로그 아카이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여기 뭐 dg config 여기에다가 이거를 잡아놨네요. 이렇게 잡아놨고 여기에 지금 이쪽에는 안 했구나. 이쪽은 안 하고 이쪽 프라이머리 쪽에만 하는 건가? 그런가 본데요. SQL 플러스 show pa material archive test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죠. 1번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 아카이브 쌓이는 데고, 그리고 2번이 로그 아카이브 테스트 2가 이제 오라19S에 이제 쌓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로그 아카이브 테스트 3가 이게 오라19S2에 아카이브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이런 게 추가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 가드 브로커가 해줍니다. 해주고요. 얘도 아마 나중에 생길 거예요. 스위치 오버를 해서 이걸 얘로 프라이머리를 바꿔버리면 그때 아마 얘가 데이터 카드 브로커가 아마 쭉 세팅을 해줄 겁니다. 지금은 세팅이 안 되네요. 지금은 DG 컨피그만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은 세팅을 해놓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DGMGR MGRL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show configuration을 해보면 아까 이제 이렇게 해서 add하고 enable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스탠바이가 하나가 더 늘어났죠. 오라19S2 해가지고 피지컬 스탠바이 DB라고 해서 지금 피지컬 스탠바이가 1, 2 두 개가 됐습니다. 프라이머리는 이거 하나고, 그래서 스탠바이가 두 개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가가 잘 됐네요. 추가가 잘 됐고요. 스위치 오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오라19S2로 한번 스위치 오버 잘 되는지, 스위치 오버 투 오라19S2 이렇게 해보면 짜잔,
예, 네, 됐습니다. 끝났네요, 작업이. 이게 보면은, 이제 DB를 보면은, 이게 에러가 나죠. 이게 이제 스탠바이, 이 작업을 하면서, 스위치 오버를 하면서 얘를 내렸다 올려요, DB를.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거고, 다시 들어가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가 됐죠. 얘가 프라이머리가 됐고 리드 라이트 가능하고 쇼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해보면 쇼 컨피그레이션 해서 보면 일단 오라 19 S2가 프라이머리가 됐죠. 그 다음에 오라 19는 스탠바이로 바뀌었죠. 얘는 원래부터 이거였었고 이제 이게 어플라이 레그 뭐 나오는 거는 이건 좀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카이브 적용하고 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됩니다. 좀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돌아왔죠. 제대로 됐죠 이제. 그래서 오라 19가 원래 프라이머리였었는데 피지컬 스탠바이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오라 19 S2 이게 새로 추가된 스탠바이인데 얘가 프라이머리로 바뀌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원복 다시 프라이머리로 또 바꾸려면 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스위치 오버 투 오라 19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여기서 얘로 다시 안 바꾸고 내가 이번에는 S2였었는데 이번엔 S로 또 다른 스탠바이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얘로 바꾸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바뀝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머리가 또 됩니다. 그래서 막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세 개 가지고. 그래서 얘로 일단은 그 원래대로 원복을 해놓죠. 이렇게 해서 오라 19로 다시 프라이머리를 바꾸는 걸로. 여기 파라미터 여기 끊겼나? 끊어졌네요 벌써. 좀 이따가 해야겠네요.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한번 갔다가 프라이머리가 돼서 다시 또 왔기 때문에 아까 그 세팅 안 됐던 로그 아카이브 데스트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됐을 겁니다. 얘가 이제 데이터 가드 브로커가 그런 것까지 다 세팅을 해버리거든요. 네, 떴네요. 한번 볼까요? show 파라미터 없네? 세팅을 안 하네? 이게 프라이머리일 때만 세팅을 하나? 프라이머리 쪽에만 있네요. 얘도 1번만 돼 있고 자기 것만 돼 있고 얘는 아예 안 돼 있네. 뭐 이래도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쇼 컨피그레이션에서 일단 잘 바뀌었는지 확인해보고 잘 바뀌었네요. 오라 19로 프라이머리 돌아왔고 오라 19 S2는 스탠바이로 돼 있죠. 이건 잘 동작하는데 스위치 오버 투 오라 19 S2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게 당연히 세팅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세팅이 안 돼 있네. 이래도 되나? 하여튼 뭐 동작은 잘 하고 있네요. 근데 왜 나왔나고. 스위치 오버는 잘 됐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아까 이게 뭐였지? 이제 나오네요. 이게 2번 1번은 세팅이 안 되네요. 근데 2번은 오라 19로 보내고
3번은 오라19S로 보내고 이게 세팅이 되네요. 근데 스위치 오버를 다시 해서 바뀐다고 해서 이걸 굳이 지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지우네요 얘가. 신기하네. 그러면 자기 자신 것도 지웠나 그러면? 어디 갔어? 쇼 파라미터 로그 아카이브 테스트. 지웠네. 2번 3번을 다 지워버렸네요. 예, 그냥 남겨놓지 뭐 굳이 지울 필요가 있나? 스탠바이니까 보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가 보구나. 지금은 프라이머리에서만 이렇게 1번으로 쏘고 2번으로 쏘고 3번으로 쏘는 거지. 예, 뭐 1번은 뭐 중요하지 않고 1번은 어차피 이게 아니라 그 유즈 그 리커버리 파일 테스트 글이 가는 거니까 별 의미 없고 2번 3번이 이제 스탠바이로 보내는 거니까 중요한데 프라이머리에서만 보내는 거니까 스탠바이는 이게 없어야지. 스탠바이에서 또 어디로 딴 데로 보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가 지워버리는가 보네요 얘가. 스위치 오버 되면은 지워버리네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인 경우만 이게 2번 3번이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다시 또 스위치 오버 되면은 그 프라이머리 쪽에 다시 또 세팅하고 스탠바이로 바뀌는 것은 이걸 또 지워버리고 그렇게 동작을 하네요. 여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했던 거 잘 지금 되어 있는지 쇼 컨피규레이션에서 지금은 이제 S2로 지금 바뀌었고 다시 또 오라19가 스탠바이 됐고 그래서 뭐 계속 지금 스위치 오버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DG 1대 2 프라이머리 하나에 스탠바이 2개인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1대1 구성에서 스탠바이 하나 추가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추가해서 3개, 4개, 뭐 1대3, 1대4, 1대5 뭐 이런 식으로 스탠바이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뭐 똑같겠죠 방법이 이거랑. 그래서 이렇게 1대 n으로 스탠바이 구성을 해서 ADG를 구성하는 걸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